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0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14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지역 발생자는 11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64명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시가 단란 주점에 대한 일제 방역 점검을 벌인 결과 5곳 가운데 1곳꼴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현장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속출했습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8차례나 무단 이탈한 외국인이 처음 구속됐습니다. 23살 일본인 남성인데 지난 2일 입국해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에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19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달 들어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실업대라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9주 동안 4천 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20명 늘었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142명, 사망자는 2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20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11명으로 이태원 클럽과 병원 관련 확진 영향이 계속됐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과 인천 1명씩, 경기에서 6명이 남았고 경북에서 2명, 경남 1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7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완치 환자는 27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162명이 됐습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시설과 달리 방역 수칙만 지키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칙을 위반하면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점검 결과 주점 5개 중 1개꼴로 지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단란주점.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줄지어 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검하러 왔거든요. 한번 제가 좀 살펴볼게요. 점검표를 손에 든 채 8대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우리 손님들 출입할 때 체온계로 그 체온계가 혹시 대장이 있어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시 강남구에만 수십 곳의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단란주점은 집합 제한 대상인데요. 옆에 보이는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이 채 안 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첫 번째 단란주점이 나왔습니다. 손님은 물론 업주조차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업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식당 같은 데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러면 시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현장에서 즉시 집합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반지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하고 시간으로 네. 지금 업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저 우리 한 달 내내 장사를 못했다. 연이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단란주점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점 안에는 체온계조차 없었는데 점검 결과 업주는 손님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난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다들하면 내가 닫아요. 나는 어차피 뭐 유나 안 유나 똑같은데 테니스 때리.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뤄진 합동 점검 결과 문을 연 단란주점 5개 가운데 1개꼴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산에서 터진 데가 유흥시설, 유흥주점에서 터졌고 그에 준하는 단란주점도 저희는 유사 유흥시설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에 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입니다. 교정당국은 온라인 비대면 접견을 늘리는 등 교정 정보 시스템을 새로 단장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선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과 변호인 등 모든 접견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좁은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특성상 교정당국은 물론 검찰, 법원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무부는 3단계에 걸쳐 교정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비대면 업무 확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선 접견실마다 태블릿 PC를 설치하고 저장 용량을 늘려 제한적이던 온라인 비대면 접견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선에서? 거의 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본부에서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수기로 진행했던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을 자동화하고 사람을 통해 자료가 오갔던 의료 업무도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무인 민원 단말기와 교정 민원 안내 서비스 챗봇으로 더욱 편리해진 민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자 맞춤형 교육, 심리치료로 재범률 감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후 무선통신기술 스마트밴드로 수용자 위치와 동태를 파악해 사고나 비상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인권 침해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연구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돌입한 법무부는 오는 2022년 3단계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8차례나 무단 이탈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은 일본인 남성 A씨가 국내로 들어온 것은 지난달 2일이었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입국한 날 밤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서울 이태원과 홍대 앞 주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8일 동안 들렸던 장소는 식당과 동물병원 등 19곳이나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는 29,70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해외 입국자이건 내국인이건 간에 자가격리 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 은행 방문이나 주변 산책 등의 사유로 무단 이탈자 총 4명이 발생하였고 1명은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고 3명은 고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시설에 격리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한파에 첫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눈높이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 1,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희망 연봉이 2,97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2.6%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4년제 대졸자의 희망 연봉은 3,1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 하락했고 전문대 졸업자의 희망 연봉은 5% 낮아진 2,7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공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저비용 항공사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LCC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정부가 지원 기준에 대한 애매한 해석 여지를 남겨둔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인 항공과 해운 기업입니다. 6개월 동안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예외 조항도 달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핵심 기술 보호 및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준대로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CC 가운데 1분기 빚, 즉 차입금이 기준 이상인 곳은 없고 항공기 등의 리스 부채까지 모두 합해야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차입금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리스 부채 등을 포함할지와 차입금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LCC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애를 태우면서 그나마 예외 조항 해석 여지가 있는 만큼 지원을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LCC도 지원받도록 다른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개별 기업에 대해 어떤 기업에 지원하고 하지 않고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항공산업 성장을 견인한 LCC들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동성 위기만큼은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런 항공사에게는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그 LCC들이 아마 부도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의 판단을 반영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예외 조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독감 무료 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인 무료 접종 대상도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유사한데 유행하는 시기도 겹치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감과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이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또 유행이 되는 시기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코로나19의 어떤 증상으로 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걸러내기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생후 6개월에서 중학교 1학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중2에서 고3까지 만 60세 이상 64세까지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대할 대상은 5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2부터 고3까지 그리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60에서 64세까지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특별히 독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져 올해는 어느 해보다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당국은 물론 백신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백신 업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에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삼성서울병원은 1, 2심 모두 보건복지부에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병원은 메르스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고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806만 원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각국이 속속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새롭게 마주하는 세상은 더 이상 익숙했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뉴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지 모를 다양한 변화들을 모아봤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최근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 로마의 한 음식점. 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가져온 메뉴판은 뜻밖에도 QR코드입니다. 손님이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니 비로소 익숙했던 메뉴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난 변화인데 앞으로 이런 메뉴판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Normalmente accolgono in maniera positiva questa procedura per avere il menù, sono contenti, rimangono un po' sorpresi, inizialmente temono di non riuscire ad averlo, ma poi in effetti è molto semplice, per cui sono contenti, direi proprio di sì.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외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반가울 뿐입니다. 이달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한 리조트 해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전 작업이 한창입니다. 파라솔 간의 간격 5m를 지키기 위해 일일이 거리를 재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개였던 파라솔이 250개로 줄었습니다. Stiamo facendo praticamente una scheda di ombrelloni perché abbiamo dovuto metterne uno sì, uno no e quindi ecco queste sono le cose fondamentali. Il ristorante idem, sono tutte cose che insomma si sanno, abbiamo dovuto togliere un tavolo ogni 2 che c'erano prima, quindi anche lì si è dimezzato tutto.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풍속도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선 작은 유리집에 들어가 있는 손님들에게 음식이 서빙됩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발로 버튼을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문을 여닫는 것도 원하는 층을 선택하는 것도 손 대신 발로 합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손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혹독한 코로나19를 겪으며 등장한 갖가지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수영장 물속에서도 1.8m 간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CDC는 주거단지와 학교의 공용 수영장,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수영장과 야외 온수 욕조 등의 물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방문객과 시설 관계자들은 방역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수영장 물속이나 바깥에서든 무조건 1.9m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달 들어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실업대라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2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9주 동안 실직자가 4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이번 달 들어 본격화하면서 지난 20일 코네티컷주를 마지막으로 50개 모두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확연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례없이 큰 규모입니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3월 중순 이후 9주 동안 3,86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Work at home restrictions became the new reality, and now for roughly 2 months, we've seen declining new jobless claims, but with the latest version being above 2 million, this is still seismic in magnitude. 주택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433만 건으로 3월보다 무려 18%나 줄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폭 하락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빗장을 풀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갈 길이 멉니다. People say, do you think we'll be back to normal this summer? And I say, I don't really think so because it may be a new normal, but it's not going to be the way we had it before. 미 의회 예산국은 4차례 경기 부양책이 도움되겠지만 심각한 상태인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경제 회복은 내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오더라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올 경우 우리는 불을 끌 것이며 나라를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코로나19 사태 위협을 인정했지만 올 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봉쇄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앞서 백악관에 대통령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공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막말 공세를 퍼붓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며 미국의 보상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원색적 비난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同以往一样，蓬佩奥这次还是信口雌黄，把一个极端不负责任的政客体现得淋漓尽致。但是，他所散布的一套谎言，在国际上已经破产。 그러면서 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소홀히 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为何在很长的时间里反对人们戴口罩？为何未能抑制美国疫情快速上升的势头？蓬佩奥有责任向国际社会讲清楚。 미 국무부가 최근 첨단 어뢰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승인한 데에도 강도 높게 항의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부 간의 난타전에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도 가세할 움직임입니다. 장예수의 전인대 대변인은 미 의회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의 비공식 외교 채널마저 사실상 단절됐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 임원 등 간의 물밑 접촉이 거의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간 소통 창구가 잇따라 막히면서 중국을 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정부 간의 공방전은 11월 미 대선까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남미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8,508명 많은 31만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 남미에선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확진자 증가폭은 전날 19,951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큽니다. 지난 2월 26일 첫 보고 이후 이달 3일 10만 명, 14일 20만 명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30만 명 선을 넘어선 겁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보다 1,188명 많은 2만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페인의 어린이 6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집 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우울증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어린이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스페인 지부는 최근 전국 1,800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어린이의 17%가 이동 제한령 아래에서 자주 또는 매일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어린이 32.3%가 봉쇄 기간에 수면 장애를 겪었고 30.1%는 코로나19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면서 경제 상황이 더 열악해진 데다 비좁은 집에 갇혀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주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오며 오늘날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진화는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걸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